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그 5단계에서 이제 자신이 정한 지점 배꼽 주위에서 몸 전체로 편안함을 퍼뜨릴 때 들숨을 따라 몸 전체로 편안함이 퍼뜨려진다고 생각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렇다면 날숨에서는 어떤 생각도 없이 숨만 내쉬면 되겠죠?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편안함을 퍼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함을 몸 전체로 퍼뜨릴 때도 우리가 그냥 밥통이다 생각하면, 밥솥이 있다고 생각하면, 밥솥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갓 지은 밥이라서 이렇게 김이, 뚜껑을 열게 되면 김이 모락모락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뚜껑을 여는 정도, 수도꼭지를 열어주는 정도, 즉 긴장과 경직을 이렇게 풀어주는 정도, 긴장과 경직을 푸는 정도, 이런 정도의 관념이면 이게 편안함을 퍼뜨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 에너지를 우리가 의도대로 우리가 퍼지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없다 그랬죠. 자기가 퍼지려면 퍼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호흡 에너지는 존재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것들은 호흡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자기의 어떤 뜻대로 움직여 간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 점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몸 전체로 편안함을 퍼뜨린다라고 할 때는 그 긴장과 경직을 푸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들숨이든 날숨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밥통에 뚜껑을 이렇게 연다든가 수도꼭지를 이렇게 털어주는 정도, 그런 정도의 우리가 두잉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하는 정도는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몸 전체로 이렇게 밀어내고 퍼뜨리려는 작업, 이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긴장과 경직을 푸는 정도, 즉 수도꼭지를 여는 정도,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나중에 여러분이 활성화 작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배꼽 주위에서 이제 정한 지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활성화 작업을 많이 이렇게 몸 구석구석 또는 몸 후면도 많이 하게 되면 이 배꼽 부위에서 편안함이 일어나면 몸 전체로 퍼뜨릴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퍼집니다. 자동적으로 퍼져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될 때는 퍼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자동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들숨 날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는 것은 긴장과 경직을 푸는 정도다. 즉 수도꼭지를 열어둔다. 채널을 열어둔다라는 거죠. 채널 열기. 몸에 이제 여러 채널들 있죠. 몸 뒷면에 우리가 이제 채널을 많이 열고 몸 앞면에는 활성화 작업을 많이 했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활성화 작업을 하고 몸 뒷면에도 활성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안함이 생기거나 따뜻함이 생기면 그게 몸 전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몸 전체로. 만약에 나는 이제 호흡 관찰에서 호흡이 일으키는 어떤 움직임을 잡았다 그러면 이게 호흡을 할 때 움직임이 몸 전체로 펴지진 않겠죠. 근데 움직임이 발전하게 되면 편안함으로 바뀌죠. 편안함이 이제 몸 전체로 퍼지죠. 근데 이제 따뜻함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따뜻함은 이게 나중에 편안한 따뜻함이 되면 따뜻함 자체도 몸 전체로 퍼집니다. 이건 퍼질 수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들숨과 날숨과 상관없다. 그죠? 여러분이 퍼뜨리는 게 아니고 나는 채널만 열어준다. 수도꼭지만 열어두면 호흡 에너지는 또는 편안함은 자기가 알아서 퍼질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갖는 게 정확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질문은 4번인데 아래 두 가지 방식은 제가 다른 수행과 병행했던 것인데 몸 전체 관찰로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돼 있죠.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앉아있는 몸 전체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몸
전체의 느낌과 엉덩이와 발이 바닥에 닿아 있는 딱딱함 등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 전체를 지금 지수화풍으로 느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이미지를 만든다. 내 몸의 이미지화 시킨다거나 또는 뭐 상상을 해서 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다. 이거는 별로 이제 처음에는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건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로 자기를 자기가 바라보는 것처럼 하는 거는 이게 수행 초보일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게 자연히 없어지긴 합니다.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현재 순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티의 대상이 아니죠. 현재 순간이 아니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몸 전체를 인식할 때도 이렇게 이미지화하거나 상상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지수화풍을 중심으로 관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 전체를 그런 식으로 지켜보다가 보면 이제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때만 호흡을 인식하고 다시 몸 전체 관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주된 대상이 몸 전체 관찰이고 그 과정에서 호흡이 인식될 때만 호흡을 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좋은 면도 있네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좀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다. 이 단점 부분은 장점은 이제 뭐냐면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수화풍을 활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우리가 우리 몸 전체를 활성화 작업을 많이 안 하면 몸에 한 인식 부분이 30%도 안 될 거예요. 한 70% 정도는 사실 인식이 안 됩니다. 우리가 몸 전체를 30%에서 이렇게 뭐 35% 이렇게 40% 이렇게 계속 인식률을 이렇게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60% 70% 이렇게 우리가 몸 전체의 인식률을 이렇게 늘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이제 몸 전체의 인식률을 늘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 전체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 전체를 인식을 자꾸 이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몸 전체의 인식률을 자꾸 높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뭐 스포츠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뭐 배드민턴을 친다면 이걸 많이 치면 기술이 늘죠. 그런 형태가 아니고 이 몸 전체를 이렇게 인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집중력이 이렇게 올바른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지면 이 집중력이 높아지는 게 이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이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목표예요. 이 마음이 고요해지면 몸 전체에 대한 인식률이 높아집니다. 즉 호흡이 고요해지고 집중력이 이렇게 높아지고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는 게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호흡이 고요해지거나 집중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즉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지금 이 간접적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도록 하는 간접적인 작업을. 그래서 처음에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몸 전체를 활성화 작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활성화 작업을 하게 되면 잡생각을 할 여력이 없습니다. 대상이 자꾸 바뀌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간접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단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서 지금 하시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고요함 쪽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몸 전체를 이제 인식하는 인식률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 작업을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몸의 어떤 부분은 전혀 인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인식이 안 되는 곳. 인식이 안 되는 곳은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자기의 어떤 그 과거의 기억이라든가 또는 어떤 관념 있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주로 나쁜 기억들이에요.
거기와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여기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자꾸 우리가 활성화 작업을 하고 편안함 같은 걸 자꾸 이렇게 퍼뜨리게 되면 이 부분이 점차 조금씩 인식이 되면서, 그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식이 되면서 이런 어떤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제거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고요해져요. 이게 제거되기 때문에, 수행의 장애들이 제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몸 전체를 인식하는 게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타니사로 스님께서, 담마다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인식이 안 되는 지점과 연동이 되어 있는 수행의 장애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측면이에요.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식 활성화 작업이 여기 빠져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활성화 작업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단점으로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또 단점으로 보이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기가 정한 지점이 있죠. 조금 뒤에 쓰면, 자신이 이제 호흡을 관찰하기로 정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이 단순히 이 지점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름이 뭐냐면 마음이 쉬는 곳이에요. 또는 마음이 노는 곳, 또는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곳, 마음이 긴장을 완전히 푸는 곳이에요. 긴장을 푸는 곳, 마음이 행복해 하는 곳입니다. 그 지점을 자기가, 즉 요게 이제 자신이 정한 지점을 나중에 안식처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요걸 마음이 여기만 가면 편안해지고, 여기만 가면 무장해제가 되고, 여기만 가면 잘 놀고, 그죠? 그래서 요 안식처로 만드는 거예요. 그 지점을. 거기에서 마음이 계속 일어나면 그 마음은 그 지점을 좋아하게 됩니다. 계속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잘 안 되는데 나중에 계속 하게 되면 좀 친해지고, 나중에 친구가 되고, 나중에 아주 편안한 어떤 가족처럼, 나중에는 나 자신처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지점을 안식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지점을 두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 지점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그 어떤 식으로든 이 타니사로 스님이나 담마다로 스님의 호흡 관찰 방식으로는 이 코스로 가지는 못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안식처를 만드는 게 단순히 이제 마음이 쉬고, 마음이 놀고, 긴장을 푸는 곳, 행복해지는 곳, 즉 마음이 먹이를 먹는 곳, 이거 외로 뭐가 있냐면, 마음이 이렇게 무장해제되고 긴장을 풀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연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구. 마음의 연구소의 작용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정한 지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안식처로서의 역할 1번,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마음의 연구소의 역할 2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지점을 이렇게 편안한 곳으로 만드는 게 그 작업이 중요해요. 그렇게 좀 마음이 편안하게 무장해제돼서 아주, 그죠? 쉽게 얘기해서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긴장도 풀고 있으면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죠. 마음에 뭔가 일어나면, 마음에 뭔가 변동이 생기면 금방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에서는 그런 단점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보인다. 첫 번째 거는 그렇고, 나번은 보니까 들숨과 날숨 사이에 휴지부가 많이 깁니다. 이때 앉아있는 몸 전체를 한번 스크린하고 들숨을 들이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심의 경우에도 대상이 있어서 망상이 발붙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효과는 적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미얀마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저기 이제 그 들숨과 날숨 사이
여기 이제 여기 그 감각이 잘 안 일어나는, 감각을 잘 잡기 힘든 지점이죠. 고요한 지점. 근데 이 지점을 이제 대체하는 거죠. 대체해서 지금 몸 전체를 스크린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앉아있는 엉덩이 딱딱함을 관찰하는 것도 있죠. 엉덩이의 딱딱함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이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는 고요한 지점에 망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대체 대상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흡을 할 때 호흡의 감각이 이렇게 변해요. 그죠? 호흡을 우리가 좀 강하게 이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고, 또 호흡을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들숨과 날숨 사이에, 즉 공백 지점이 있죠. 그럴 때는 아주 감각이 약하겠죠. 그래서 감각이 이렇게 피크로 올라갔다가 감각이 떨어졌다가 감각이 피크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요 지금 이렇게 좀 고요한 지점을 대체해서, 이 지점을 대체해서 뭔가 조금 내가 뚜렷하게 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호흡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나는 사티를 잘 이해하고 있다. 나는 호흡 관찰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 때문에 이걸 오해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거하고 마음 챙김이 먼저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마음 챙김이 이제 영어로 마인드풀리스죠. 그죠? 마인드풀리스고 알아차림이 어웨어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마음 챙김 이제 요 부분을 사실 두 개 합쳐가지고 사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 챙김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어떤 의무나 임무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걸 잊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 것. 내가 지금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면 호흡을 관찰하는 게 내 지금 임무죠. 그걸 잊지 않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뭐냐면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같은 거예요. 즉 내가 호흡에 집중한다. 이게 마음 챙김이고요. 집중하게 되었을 때 지수화풍을 알게 되죠. 지수화풍이 일어나니까. 그럼 이 지수화풍 자체가 알아차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즉, 이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알아차림은 말 그대로 인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배우는 분들이 어떤 의미로 이제 이해하시냐면, 마음 챙김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알아차림도 뭔가를 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챙김을 딱 하게 되면 그 결과로 알게 되는 걸 얘기를 해요. 즉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호흡을 관찰하고 있다. 그럼 호흡을 관찰하고 있죠. 호흡에 주의 기울임을 두고 있죠. 그러면 지수화풍이 나타나죠. 자기가 정한 움직임이든 따뜻함이든 시원함이든 이게 나타나죠. 그럼 이 지수화풍을 내가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나는 이 호흡에 집중하는 것,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것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따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그러니까 내가 호흡 관찰할 때 들숨과 날숨 사이에 이렇게 아주 미미하고 아주 미약한 이런 감각이 일어나는, 감각이 잘 안 느껴지는 지점 자체도 그 자체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그게 그냥 사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욕계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들의
요게 우리가 살고 있죠. 요게 살고 있는 요게 모든 존재들의 그 천성이 있어요. 천성이 있는 게 뭐냐면 뭔가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한 것. 네, 그 다음에 편하지 않으면 자기가 변경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이렇게 공백 지점도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 잘 안 느껴진다라는 그 자체가 지금 어웨어니스, 즉 알아차림이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거기서 그걸 다른 걸로 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선정이 깊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고요해져서 호흡이 더 미세해집니다. 호흡이 더욱 미세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호흡이 거의 끊어지게 되죠. 호흡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 연습해 주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게 되면 대상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 이게 이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즉 우리의 상상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생각이 오히려. 그리고 대상이 단일화되질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느껴지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은 대로 그냥 그걸 느끼고 지나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크만 잡을 필요가 없다. 감각에 강한 감각만 잡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실제로 그 호흡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 그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 결과 나타나는 모든 정보는 다 지금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다른 걸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그래서 그 질문하신 그 두 가지에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심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효과는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의 피크와 호흡이 또 약할 때 다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 중요한 겁니다. 이 변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그냥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아차림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걸 괜히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른 걸 집어넣기 위해서는 또 의도가 또 일어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호흡으로 돌아오려는 의도가 또 일어나야 되죠. 그 마음이 해야 될 작업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별도의 작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집어넣지 말고. 그 제가 이제 제 개인적 견해니까 또 혹시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있는 건 요거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